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심사 쪽, 인수심사 관련된 거 그쪽에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저 파일은 제가 드릴 건데 좀 파일 뭐 전체 다 프린트 할 필요 없고 앞쪽에 제가 요약해 놓은 것만 좀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할 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심사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 대상 품목 및 가입 자격 요거는 제가 앞쪽에서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품목이 다 저기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인데 자, 밭작물에서 옥수수하고 콩, 그 다음에 팥, 요런 거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 브로콜리 빼고, 저기 보험가입금액, 최저 가입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다. 요렇게 조금 아시면 되고, 자, 밀, 보리, 메밀, 생산비 보장에서 메밀, 이거 메밀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상인데, 이건 밀, 보리는 같은 니동 다 합쳐서 50만 원 이상인데, 메밀은 아니에요. 메밀은 50만원 미만이 두 개 합쳐서 50만원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좀 메밀은 달라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 시설작물은 단지 면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이다.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거 좀 구분해서 알아놓고, 차나 사료용 옥수수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가입 대상이다. 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 제한사항 쭉 보시면은 인수 관련 나무 수령들이 나와요. 나무 수령. 이거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놔야 돼요. 나무 수령. 몇 년 이상인지. 사과, 밀식 3년, 반밀식 4년, 일반 5년이에요. 밀식은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밀조밀이 좀 붙어 있다. 이거 반밀식은 좀 넓다. 일반 재배 방식은 조금 더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4, 5, 밀반일, 3, 4, 5, 3, 4, 5로 해서요. 3, 4, 5, 3, 5. 배는 3년, 단감 떫은 감은 인수가능 수령이 5년이에요. 물론 이 전에도 과일이 열리기는 열리는데 과일이 그 시장에다 팔 정도는 안 되니까 저기 한 최소 단감 떫은 같은 거는 5년 이상 지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오디 참달의 복숭아, 포도 복숭아 이거 3년이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참 3년 포보, 오디 참달의 포보 복숭아 5참 3년 포복 5참 3년 포복을 해보세요. 5참 3년 오디 참달에 포도 복숭아 요거 3년 5참 3년. 자, 무화과 감귤 대추 유자 4년이에요. 4년이세요. 무감대유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외우면 잘 안 잃어버려요. 요렇게 외우시고 밤매실 살구 밤에 매실해서 잠잔다. 살구 먹고 잠잔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밤매실에 5년. 자두 6년이고, 차는 밭작물 중에서 좀 특이해요. 이거 7년 이상 지나야 돼. 심어놓고 잎사귀자 보험 가입하려면 7년. 호두 8년. 요렇게 조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분에는 2년 이상 11년 미만. 미만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은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분자는 2년에서 10년이 가입 대상이라는 거예요. 2년에서 10년이 가입 대상이거든요. 자, 요렇게 좀 해놓으시고, 무화과는 앞에서도 있지만 무감대요 4년 이상인데, 요거 좀 주의해야 돼요. 나무 손해보장을 보장받으려면 4년에서 9년 이내야 돼요. 나무 손해보장은 4년에서 9년만 무화과가 보장 대상이다. 요거 조금 하나 기억해냈어요. 자, 오미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는데, 신규 가입 시 식묘 2년차, 삭발 1년차, 직접 농가가 시 식묘 3년, 삭발 2년차. 오미자는 2년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미자는 2년 지나야 수확을 해요. 심고. 오미자. 2년 지나야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 그러니까 2년 차 또 가입해서 2년에 가입해서 3년, 4년 차 수확하고 또 싹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고 삭발하고 1년 지난 다음에 가입하고 삭발하면 2년, 3년 지나고 더 삭발을 해주고. 그러니까 오미자는 신규로 심어가지고 3년차, 4년차 수확하고 삭발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울타리형, V자형, 아치형 유니트만 가능하다. 이제 교재 보면은 울타리형하고 V자가 있는데 예전에 아치형도 가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오미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식 밀도. 이 제식 밀도는 밭작물에서 주로 제식 밀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 옥수수 1주 재배와 2주 재배인데 1주 재배는 구덩이 하나에다 하나씩 심는 거예요. 이걸 1주 재배라고 하고 2주 재배는 구덩이 하나에다 2개씩 심는 거. 이걸 2주 재배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1주 재배는 제식밀도 시바르당 3,500주에서 5,000주예요. 5,000주. 이렇게 오세요. 135 이렇게 오세요. 135 35 135 35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이건 좀 따뜻한 지방이죠. 이건 3호. 3천에서 500주거든요. 1주 재배. 2주 재배 4천에서 6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35, 35 이렇게 오세요. 135, 35. 1주 재배는 3,500에서 5천.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저기 3천에서 5천 이렇게 오고 2주 재배는 246에서 2주 재배는 4천에서 6천. 246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감자 중에서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시바르당 4천주 이상이요. 4천주. 고냉지 감주는 3,500 이렇게 하시고 콩은 10개체 제곱미터당 10개체에도 10개체. 제주 지역 산파는 제곱미터당 15개체라는 거. 양파 234 양파는 234 두 번 까고 세 번 까고 양파는 많이 까야잖아요. 많이 까야 되니까 두 번 까고 세 번 까고 네 번 깐다. 이렇게요. 2, 3, 4 이렇게 해서요. 양배추는 평당 8, 9라고 그래. 평당 8, 9. 고추 시바르당 1,500에서 4,000주. 마늘은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이 제식밀도가 충족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제식밀도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정식일자 언제 정식하냐? 정식도 있고 파종이 있는데 내가 이무적으로 정식을 해놨어요. 옥수수는 3월 1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그 정식을 해야 돼요. 정식 심어야 되고 봄감자는 3월 1일 이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례 문제로 섞을 수 있거든요. 옥수수를 만약에 2월 15일 날 정식을 했다. 그러면 이거 인수 제한이거든요. 이런 거. 봄감자는 3월 1일, 고랭지 감자는 4월 10일 날. 팥은 6월 1일 이후. 가을 감자는 7월 31일인데 제주 지역은 8월 10일 이후인데 신규제에는 좀 삭제됐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 마늘 난지형은 8월 31일 이후에 저기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신규 규제 삭제했으니까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자, 이거 한정하고 이건 들어있어요. 한정은 10월 10일 이후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익년 4월 10일 이후에 수확을 한다.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양파하고 양배추는 9월 30일이 기준이에요. 9월 30일이 기준인데 이 글자가 적은 게 앞, 글자가 많은 게 뒤. 글자가 많은 게 앞. 양배추는 9월 30일 이전. 양배추. 그 다음에 양파는 9월 30일 이후. 근데 글자가 많은 거 이게 보편적으로 글자가 적은 게 앞에 와야 되는데 많은 게 앞에 온다. 9월 30일 이전 양배추, 9월 30일 이후 양파. 이렇게 해서 고추는 4월 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정식을 해야 된다. 보리는 10월 1일에서 11월 20일 날 심고 밀은 11월 20일 이전에 심고. 자, 요렇게 요것들 조금 저 정식 일자하고 제식밀도 요런 거 좀 알아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원예 시설 가면은 이게 원예 시설에서 제식밀도가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내가 항상 갖고 다니냐면 1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1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니는데 요렇게 해보세요. 요게. 자, 수박 멜론, 이게 더하게서 수박 멜론은 시바르당 4,000주, 수박 4,000, 참외 호박은 600이에요. 600주요. 600주, 풋고추 1,000. 수멜 참호 461 이렇게 하세요. 가토 파장, 가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장미 1,500주, 배무는 3,000주, 딸기는 5,000주, 대파, 백합, 카네이션, 대쪽 이렇게 해서 대쪽 15,000, 18,000. 대쪽 15,000, 18,000. 대파, 백합, 카네이션이 15,000개예요. 15,000. 쪽파는 18,000고. 국화, 상추, 국화 30,000주, 상추 40,000주, 요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6.25 부추 62,500개, 6.25 부 10만시
10만 시금치. 10만 시금치. 자, 요렇게 이걸 내어버리세요. 그냥 간편하게. 자, 요거 또 외워야 되는데 징그럽게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데 혹시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조금 외워놓으세요. 이거 외워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출연율 같은 거는 이것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거 6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인수가는 저는 밀하고 보리는 출연율이 80% 이상 해야 돼요.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출연이 80%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팥은 85%, 봄 감자, 고냉이 감자, 가을 감자가 옥수수 콩은 90%. 근데 이제 가을 감자가 없다가 요번에 또 들어왔어요. 출연율이 들어왔으니까 이 오탄지 어쩐지 몰라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안 오세요. 이게 출연율 요렇게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 놓으세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비닐 멀칭이 돼야 인수 가능한 품목은 고추, 고구마, 양파, 마늘. 고마양, 고추, 고구마, 마늘, 양파, 고마마양이죠. 고구마, 고추, 고구마, 마늘, 마마양, 고마마양, 요렇게 오셔야겠네. 고마마양, 고추, 마늘, 고구마,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마늘, 양파. 자, 관수시설이야. 인수 간수는 것은 무화과하고 양배추는 관수시설이 있어야 돼요. 관수시설. 자, 요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인수 가능 불가 품종. 이제 요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자, 오디는 가입력이 3년생 이상의 뽕나무에 생산하는 오디가 저 가입 대상이고, 흰오디 계통은 터키 D하고 배공황은 불가다. 뭐 이거 배공황이 어떻게 생겼고 터키 D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마시고, 이렇게 오디에서는 그 터키 D하고 흰오디 계통, 오디는 시커먼 것이 가입 인수 대상이고, 터키 D나 배공황은 인수 불가다. 오미자 이거 또 나왔네. 내가 뭐 쓸데없이 이걸 뭐들어 해놨지. 그냥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미자. 그 다음에 자두는 품종이 귀향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품종 귀향은 인수 불가 품종이다. 요렇게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논작물 밭배는 안 돼요. 밭배는 안 되고, 밀이나 보리도 춘파 재배는 안 되고, 가을 재배 가게요. 봄파종 밀 보리는 그 가입이 안 돼요. 춘파 재배가 안 되고, 가을 재배 추파 재배라고 그러죠. 가을에 봄 가을에 밀도 심는데 가을에 심는 것만 인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소구형 양배추, 방울 양배추 등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고구마, 밤이나 호박 종류가 가입 대상이고, 호박 종류가 가입 대상이고, 호박 종류는 이게 밤하고 호박 종류가 가입 대상이에요. 여기다 가입 대상에다 써줘야겠네. 이게 가입 대상이고, 수품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품종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고구마. 여러분들 저 마트 같은 데 장 보는 거 밤처럼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있잖아요. 호박 색깔 띄는 거. 요거 두 개가 가입 대상이고 수품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가을 감자, 가을 재배가 아닌 품종은 제외된다. 신남작, 조풍, 세풍, 수미, 납자, 신조세 수납. 앞자 따서 이렇게 오세요. 그냥 가을 감자. 신조세수남. 납이 아니라 남이어야 되네. 남. 그냥 신조세수납으로 해서 외우세요. 신조세수납 해갖고, 납은 남이에요. 남. 새롭게 조세를 수납한다. 가을 감자. 새롭게 조세를 수납한다. 신조세수납. 요렇게 외워버려서 그냥. 양파는 불갑전 히로이구마, 희구마, 장생대구, 장일왕, 댄신, 스프링콩들, 마운틴으로 울프, 사로포기, 개투리, 고대왕. 요거는 안 돼요. 안 되는 품종인데 양파 인수 불가에 희장장 댄스마을사 개고생 요렇게 오세요. 희장장 댄스마을사 개고생 장, 댄신, 스프링골드, 마운틴 1호, 울프, 사로포기,
개투린 고태이왕 희장장 댄스마을사 개고생 요렇게 좀 외워버렸어요. 그냥 마늘 간호포는 난지영은 남도와 대서마늘과 한지영은 의성마늘이 경북 의성마늘이 가입 대상이에요. 불가합자는 홍산마늘, 주화마늘, 코끼리마늘 요거 불가하다는 거 올해 또 이렇게 선으로 넣어놨더래요. 요렇게 조금 이거 알아놓으세요. 이것은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뭐 사례 문제를 주고 누가 어디에서 홍산마늘 갖다가 그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인수 제한이에요. 그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고추는 가입 불가하는 품목이 수확기 이후 건조하는 과정 사용 홍고추, 그 다음에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게 하는 고추, 시설에서 재배하는 고추. 그러니까 고추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빨갛게 있잖아요. 고추 그 판매하려는 거지. 수확 건조하는 과정 사용 그 수확을 해갖고 건조한 것은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입 불가라는 거예요.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려. 고추는 또 우리가 된장 같은 거 찍어 먹잖아요. 이런 거 풋고추 형태도 안 된다는 거고, 시설에서 재배하는 고추도 안 된다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다 노지 재배가 가입 대상이고, 시설은 하우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원예작물로 다 가입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저기 하우스에는 안 되거든요. 자, 콩은 장류 및 두비용, 나물용 콩, 반민용 콩이 가입 대상이다. 그리고 당근 인수 제한 품종은 베이비 당근하고 민용하고 파맥스 미니 당근이 인수 제한 그 품종이라는 거. 자, 요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수 심사, 인수 제한 목적물 요것도 쭉 이제 해나갈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빨리 끝낼게요. 뭐 여러분들 읽어갖고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인수 제한이라는 게 인수가 아주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인수가 아주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본사에서 심사해서 가입 유무를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입 유무 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은. 이래서 면밀히 따져보고 가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는 과수에서 공통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 당연한 거고, 자, 품목이 혼식이 되면 안 돼요. 자, 과수도 품목이 혼식이면 안 되는데, 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 과수에서 하나 더 가입하다. 품목이 근데 이렇게 있으면, 물론 수분수가 있으니까 품목이 혼식될 수도 있어요. 혼식될 수도 있는데, 품종은 혼식되는데, 품목이 혼식도 안 돼요. A 품목,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배. 여기 두 개가 심어졌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과수원에. 그러면 만약에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사과가 90% 이상이다.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초작업 12가지 통상정책을 하지 않은 과수원. 자, 제초작업이나 12가지는 비료 주는 거예요. 비료. 12가지 비료 주는 거. 비료 주는 걸 12가지라고 하거든요. 비료 주는 걸 12가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뭐가 냐면 역선택이에요. 도덕적 이태예요. 제초작업을 12가지 통상적인 연로까지 하는 가수원, 이런 것도 이제 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이태를 역선택이죠. 이거 이제 인수 제한하는 것은 보험 가입 시점에 따져보니까 역선택 다 반지하려고.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은 당연히 이거 인수 못 해주는 거죠. 다 상식적이에요. 전정이라는 것은 나무 가지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가지들 막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가지들 다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나면 햇빛 안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불필요한 가지들 싹 제거해 주는 걸 전정이라고 하거든요. 비배관리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뭐 비료도 주고 이렇게 흙도 좀 잘 하고 땅을 기름지게 관리하는 걸 비배관리라고 그래요. 비배관리 잘못, 품종 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상식적이에요. 자, 시험 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과수원. 여기서 인수 가는 것은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지, 판매 목적이 아닌 것은 다 인수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가서 시절 나무 다 가입해야지, 그 일부만 가입한다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가수원. 예전에 이제 하천부지에 대한 용어가 자세히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다 뺐더라고요. 그냥 하천부지는 쉽게 생각하세요. 비 오면 물 들어오는 토지. 비만 오면 물이 넘쳐갖고 들어오는, 비 오면은 물이 들어오는 토지나, 이것도 상습 침수 구역이나 이제 하천부지나 비슷한데, 그리고
비가 왔을 때에 비 오면 물이 항상 들어오는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는 부지, 이걸 하천부지라고 보세요. 그냥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들어올 염려가 있는 거, 뭐 뚝 밑에 있다든가 제방 밑에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자, 가수나 이거 농작물에서는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돼. 가시 임시로 가입되어 있다는 거, 임시로 식재되어 있다는 거. 다른 데로 옮기기 이전에 임시로 심어놓은 걸 가식이라고 그래요. 가식.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고, 이게 공통사항들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좀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다 알고. 그 다음에 과소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간, 요거, 남 수량 아까 해줬어요. 밀식 3, 4, 5, 배 3년. 그 다음에 단감들 5년. 수량이랑 나무 나이를 하면 묘목이 가입 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식재된 해를.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배나 이런 것들 나무가 오래되고 싹 밀어버리고, 이제 나무가 커져가지고 싹 밀어버렸어요. 이거 나무 밀고 이렇게 새싹이 나오잖아요. 이게 새싹이 나오면 이때 새싹이 나오는 해를 1년으로 봐요. 그것도 참고로 좀 알아놓으세요. 자, 포도. 이따가 중에서 포도. 나무 수령은 3년 이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잘 봐야 돼요. 포도하고, 이거, 가입연도 직전년도에 역병, 궤약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 시 전체 나무 20% 이상이 고사하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가수원. 다만, 고사나무 전체가 20% 미만이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인수 제한한다. 그러니까, 역병이나 궤양병이 와가지고 나무가 20% 고사해버렸으면은 그 인수 제한이에요. 20% 이상 오면은 뭐 인수 제한 건다는 거예요. 역병이나 궤양병이 와갖고 그 이전에 20% 이상이 와버렸으면 하거나 이거 현재 나무 20% 왔고 20% 이상이 왔거나 그 다음에 20% 이상이 와버려서 무조건 인수 제한 건다는 거예요. 그럼 20%가 안 왔어도 정상적인 결실이 어려울 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수 제한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한 나무 전체 20%이라도 고사한 나무를 다 제거해야 되고 방제 조치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 와버렸으면 무조건 인수 제한 걸어버리고 20% 미만이더라도 그걸 싹 제거하고 방제 조치도 다 해야 돼요. 하고 그래도 이게 정상적인 결실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인수 제한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전염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역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죠. 세균에 의해서 막 침범하는 거고, 궤양병은 쉽게 하면 과수나무의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궤양병. 이렇게 가수가 있으면 우리들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진물처럼 이렇게 막 옆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궤양병이에요. 이렇게 진물처럼 이게 궤양병인데 나무의 암이라고 보면 돼요. 궤양병은. 자, 그 다음에 친환경배 가수는 일반 재배 결실차가 한해 있다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게 비가림 시설에서 요번에 시험에 조금 이건 하나 나왔었어요. 이거 놀고 비가림 폭하고 동고. 비가림이 있으면은 이 비가림 폭이 이건 폭이에요. 요렇게 비가림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높이가 동고예요. 이 높이가 동고. 이 높이를 갖다 동고라고 하고 이거를 폭이라고 그래요. 자, 2.4m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고 폭이 동고는 3m 플러스 5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은 인수 제한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가로놓기로 이게 조금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거 좀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나도 이거 문제에다가 내가 모의고사에다 요거 내줬어요. 이렇게 가로놓기 좀 넣으라고 넣는데 이게 공교롭게 좀 나왔더라고요. 이쪽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여기 역병 궤양병 했는데 이거 공통으로 다 해당되는 게 복숭아, 포도, 참다래 이 세 품목 이 공통점 다 들어가. 이게 과수에서 포도, 복숭아, 참다래 역병 궤양병 와갖고 20% 이상 고사했을 때문에 인수제한 건다는 거. 이거 세 품목 다 같이 공통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자, 복숭아 보면
여기 수령이 있고 이거 또 나오잖아요. 이거 복숭아도 이렇게 나와요. 자, 자두 나무 수령이 6년 이상해야 된다는 거. 품종 귀향 안 되고 밤도 나무 수령 이렇게 나왔고 호두 나무 8년. 자, 이렇게 보면은 나무 수령이나 보험가입 금액 이것만 몇 가 기억하고 품목당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참다래. 자, 참다래에서 나무 수령이 3년 이거 두 가지. 참다래에서 여러분들 좀 꼭 하나 알아놓을 게 있어요. 이거 역병이나 괴한병 왔을 때 20% 이상 고사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되는데 참다래에서 하나 특징이 있어요. 모든 품목은 품목이 훈식되면 안 되는데 이건 수령이 훈식돼도 안 돼요. 나무 수령이 훈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만 수령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은 90분 이상 경우에 하나에 가입을 하다. 자, 수령이 훈식되면 안 되는데 요렇게 있는데 여기 한쪽이 여기 4년짜리가 참달에 4년짜리가 90%예요. 여기 5년짜리가 10%다. 요럴 때는 가입한다는 거예요. 수령이 이렇게 구분돼 있어야죠. 막 섞어 있어갖고 수령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이 분리는 돼 있어갖고, 하나의 수령이 90%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90% 요것도 딸려서 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품목이 혼식돼 버리면 사과하고 배하고 품목 되면은, 한 품목이 사과가 90% 나면 사과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참다래에서는 수령이 혼식되면 안 되는데, 하나의 수령이 9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10%도 딸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같이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령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참다래. 그리고 요 밑에 이건 쭉 내가 참다래 있는 게 비가림 시설에 관한 거예요. 비가림 시설. 간단히 보죠.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해야 돼요. 참다래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고 목재 축제는 안 돼요. 목재 축제는 안 되고 이거 철제로 돼 있어야 돼. 철제.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고 원예 시설도 마찬가지 다 철제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구조적 피복제는 목적물이 변형되는 훼손된 비가림자부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소유권이 불확실한 경우도 안 돼요. 그건 이미 공사 중인 것도 안 되고 완성돼 있어요.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이 고정식 시설도 안 된다. 고정식 시설과 이동식 하우스가 있는데 고정식 시설은 설치 기간이 1년 이상이에요. 근데 1년 이상인데 1년 이내에 이거 철거 예정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다른 계약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 요렇게 요거 좀 이렇게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추는 4년이고 사과대추를 재배하는 가수는 안 된대. 왕대추, 대추 중에서 큰 거, 사과처럼 큰 거, 이 큰 거를 갖다가 어디서는 충남 부여하고 전남 영광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래종 대추, 사과대추 두 개 혼식 때문에 안 돼요. 혼식 불가요.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사과대추하고 저기 재래종 일반 대추하고 사과대추하고 혼식 때문에 안 된다. 요것도 그냥 비가림 시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고. 여기서 뭐 다른 거 볼 거예요. 요거 자, 비가림 시설 전체가 피복제된 시설 일반적인 비닐로서 차이가 없는 시설은 원예 시설 보험으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비를 가르려고 하니까 나무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비를 가르려니까 비가림 시설은 위에만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놔요. 근데 요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설치해 놔버린 거 있잖아요. 하우스하고 차이가 없는 것들. 근데 비가림 시설이 전체 다는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밑에까지 다 이렇게 땅까지 내려와 버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저기 하우스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이쪽에 그런 얘기예요. 야, 매실 나무 수령 5년 이상이고 오미자 이거 했고 뭐 삭발 3년차 이상 가수원 삭발하냐 가도 식묘 4년차 이상. 그러니까 3년차 삭발하고 3년차 3년차에 수확을 하고 3년차에 수확을 하고 요거 다 밀어버려야 돼요. 또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다음 식묘도 4년차에 수확하고 다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이 이상 된 저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미자 이렇게 다 밀어버려야 돼요. 3년 수확하고 나서 요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가지가 과덕에 보면 수간폭이 두꺼워져 광부적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되는 가수원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유인트를 적지 못하는 수확량이 현재 예상 들어서 유인트를 붕괴 매단 유인트.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해야죠.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가사. 요게 나무 사이가 50cm 이상이면 50cm 이상이갖고 너무 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이렇게 안 오시고 유자 나무 4년 살구
이거 친환경 재배로 가수를 현재 찾았다고 하더라. 이거 당연한 거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디 그 3년 이상이고, 그다음 수확량 기준 4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흰오디 계통 터키디 배공화 안 된다는 거. 보험가입인데 균핵병. 자, 오디는 균핵병이요. 아까 복숭아, 포도, 참다래는 역병, 궤양병인데 오디는 균핵병이 와서 이것도 기억하나요? 균핵병이 와서 20% 이상 고사를 해버렸으면 20% 이상 고사했으면 안 되고 또 정상적으로 저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놓으세요. 자, 감귤은 갈파 나무 수는 온주밀과 망감류 제식 사냥 온주밀과 고접이라는 것은 접붙인다고 그래. 접붙인다. 주로 탱자나무에다가 이렇게 탱자나무가 있으면은 이 망감류 나무를 갖다 접붙이거든요. 이렇게 갖다 이식하는 거거든요. 이식. 고접이 이식한다고 보면 돼요. 이식. 이 망감류 고접은 2년이라는 거 요렇게 해놓고, 자, 실험용에다 노지 망감류를 재배하는 것. 망감류는 열대과일 열대 과일 해가지고 따뜻한 남미나 이런 데서 지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우스에서 재배해야 되거든요. 하우스 재배하거든요. 이거 노지 재배 안 된다는 거예요. 망감류는 하우스 재배한다는 거. 자, 온주밀과 망감류 혼식되면 안 되고 감귤도 좀 이렇게 해놔야겠죠. 자,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복분자 파 1년 이하, 그러니까 복분자는 2년에서 10년이 가입 대상이에요. 복분자는 2년 가입되고, 그 다음에 2년에서 10년이 가입 대상이다. 그 계약 인수시까지 구 결과 모지를 전정활동, 그 다음 복분자는 가지가 이렇게 그 결과 모지가 있으면, 요렇게 하면 2년생에서 열매가 열려요. 2년생에서 열매가 열리면은 이거 다 전정해버려야 되거든요. 자, 이게 구 결과모지거든요. 구 결과모지 18가지로 다 전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요렇게 하고, 무감대유 4년이죠. 그 다음 관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양배추도 관수시설이 있어야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과수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